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국내외 여러 가지 이슈들로 다수 어수선한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을 보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상호관세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굉장히 숨죽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03%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S&P 500 지수는 0.38%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0.87%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에 이 상호관세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게 없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분들이 조금 더 경계감을 짙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될지 그리고 뉴욕 증시 크립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픈소스 결제 플랫폼이죠. UPCX가 7천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 탈취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격자가 이 UPCX의 관리자 지갑에 접근을 해서 탈취를 한 건데요. 세 개의 별도 관리 계정에서 자금이 이체된 다음에 지금은 탈취된 토큰이 단일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UPCX는 이 사태를 확인하고 바로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공격으로 UPC 토큰의 가격이 7%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탈취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이더리움이 덱스 거래량이 6개월 만에 1위를 다시 탈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쭉 솔라나의 거래량이 이더리움보다 많은 모습을 나타내 왔었는데요. 다시 이더리움이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건요. 유니스왑 거래량의 급증 그리고 솔라나의 생태계의 부진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인 팩트라에 대한 기대감도 품고 있는 상황이죠. 2분기 내로 이 팩트라가 메인넷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도 추세 전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 7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분기 동안 11.82% 하락하면서요. 2018년 이후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현재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런데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 매도 압력은 줄어들고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게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온체인 데이터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이슈들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주요 코인들이 굵직굵직하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88% 상승하면서 다시 8만 5천 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이죠. 밑으로 깨고 내려가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나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조금 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77%, 79% 상승하면서 다시 2,000달러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2,000달러를 뚫고 올라가서 이제는 2,000달러를 지지라인으로 삼나 했었는데 다시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XRP 여전히 2.1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 넘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 위로 다시 한번 뚫고 조금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여전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이니까 이런 흐름을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은 과연 어떤 시그널들 보내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시장에 관한 분석들 계속해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코인에 대한 정보들 정확하게 얻고 싶다라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대원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코인을 항해하는 남자 전대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래는 항상 바다라고 해야 되는데 코인은 온체인 데이터라는 바다로 가보도록 해야 고래를 찾을 수 있겠죠. 오늘도 같이 고래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토 시장 안에서 고래를 찾으려면 바다가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전문가님은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도대체 뭘까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하나하나씩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시장은 어떤 시그널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데이터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오늘은 일단 수급 데이터를 먼저 볼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고래들이 보통 크립토에서는 암호화폐에서는 세력을 고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고래들이 거래하는 거래소에 따른 수급 변화들 그리고 지난주에 체크했던 데이터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그래도 시장이 조금 잘 버텨주고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봤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지금 유효한 상황인가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네. 희망찹니다. 네. 수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가보시죠. 자, 우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요. 극단적인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시장에는 다 지금 악재는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이제 이건 저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합의를 해야지만 수급의 변화가 있을 텐데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합니다. 이제 코인베이스를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코인베이스는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업비트, 비썸 이런 데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대부분 거래를 많이 하고 특히 미국 기관들이 이제 장외를 제외하고는요. 장내거래,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할 때는 대부분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거래를 해요. 자, 그럼 지금 데이터를 보면 자, 지금 이 검은 색깔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합니다. 자,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내려가죠.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의 수급은 자, 저점부터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코인베이스의 수급도 안 좋다라면 이건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런데 수급은 돌아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끽 하고 이제 키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돌리고 그래도 있는 확실히 거예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과 수급이 같이 내려가는 시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악의 상황을 지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은 도대체 가격이 언제쯤 오를까? 그리고 이 정도 올라서는 사실 성에 차지 않거든요. 그렇죠. 더 크게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수급은 일단 사실 이런 데이터를 볼 때 과거에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너무 또 큰 프레임을 가져오면 좀 헷갈리실까 봐. 맞아요. 이런 단순히 말해서 이걸 기술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은 하락하는데 저점은 하락하는데 이제 보조 지표와 혹은 이런 수급 지표가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는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지표 바로 넘어가 볼 건데 자, 다음 지표를 넘겨야 되는데 잠깐 안 넘어가긴 하네요.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도 앞에 봤던 코인베이스 지표와 좀 비슷한 지표긴 해요. 자, 이건 이제 시장가 매수 매도 비율입니다. 시장가 매수 매도 비율이고 자, 이것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고점과 저점이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했어요. 최근에 보시면. 자, 그런데 시장가 매수 매도. 그러니까 시장가로 이제
저희는 보통 긁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가가 위아래 있으면은 이제 이걸 다 잡아먹는 매매를 좀 긁어서 매매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시장가 매수가 살아나면은 당연히 지금 시장의 수요는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반대로 매도 비율이 올라가면 안 좋겠죠. 그쵸. 자, 그럼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은 검은 색깔 차트예요. 색깔이고, 그리고 자, 이 시장가 매수 매도 비율을 보시면은 최근에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데 시장가 매수 매도 비율의 저점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네, 이것도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지금 올라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눈에 띄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보통 한 사이클이 있으면 상승과 조정 그리고 매집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매집이 일어나야 이제 결국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크게 올라갈 텐데 그럼 지금 매집되고 있니 안 되고 있니? 그러니까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데이터들을 참고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코인 탐정이다. 이런 매매 근거들을 조합해서 범인이 누군지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러니까 왜 올라갈 건지 그리고 우리의 투자 방향성은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사야 되는 건지 고통을 인내하면 더 달콤한 보상은 온다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인내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 정도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거면은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폭발적인 상승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저점이 크게 높아지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상황 안에서 조금씩 매수 매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데이터도 만나볼까요?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도 봤는데요. 신규 고래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신규 세력들의 움직임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이 그래프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그때 주황색 볼륨이 제 마우스를 보시면 이쯤밖에 안 올랐었어요. 지금 보시면 어떻죠? 조금 더 올라갔네요. 그렇죠. 봉긋하면서 더 올라갔어요. 샀어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시장은요 손바꿈이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코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또 매도를 하고 이걸 받는 친구들이 충분히 물량을 받아줘야 다시 이 친구가 이렇게 올리거든요. 지금 그 신규 고래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난주보다 볼륨이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럼 지금 고래들이 바보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왜 살까? 뭐 디지털 골드라고 해서 사는 건가?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근데 굳이 왜 지금 불확실한 시장에서 매수를 하지? 자, 항상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누구나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불확실성이 결국 지금 4월 2일 날 원래 트럼프 관세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 4월 4일로 연기가 되면서 결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된 이런 부분들인데 자, 결국 이게 불확실이 가장 큰 시장일 때 우리가 겁먹을 때죠. 저희 같은 이제 소액 투자자, 개미들이 어떻게 할 때 그때 개미들은 개미가 아니고요. 세력들, 즉 고래들은 매수를 엄청나게 해주더라. 그 이후에는 항상 좋은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데이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확실히 뭔가 큰 손들은 우리랑 조금 다른 사고를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잖아요. 원래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지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결국 그 또한 매매의 근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치면 공포 탐욕 지수가 30 이하는 매수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나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거는 매집 중인 지갑으로 신규 비트코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세력이에요. 그럼 온체인 데이터라는 거는 세력의 지갑이 특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다 투명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관의 물량, 북한으로 추정되는 물량, 러시아 물량, 사실 이런 물량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지금 보는 거는 신규 매집하고 있는 지갑들로 비트코인이 계속 들어오는지 유입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2만 원 직수 사고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비트코인의 저점은 어때요?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점이 내려간 수준부터 보시면 이
신규 유입되는 이 볼륨은 계속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도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부분에 그렇죠. 해당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 걸까요? 자, 3월 10일부터 3월 24일입니다. 정말 네. 최근이네요. 그렇죠. 비트코인 저점이 나오고 나서 근 한 달 정도예요. 근 한 달 정도에 정말 큰 볼륨이 들어왔었죠. 네. 자, 제 마우스를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은 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자, 이제 이걸 더블 탑이라고 하죠. 흔히 쌍봉이라고 합니다. 네. 이중 고점. 자, 이중 고점이 나올 때는 이런 볼륨들이 앞전에만 있었지, 사실 이 하락할 때는 이런 볼륨들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연속성도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라는 거는 물론 볼륨도 중요하지만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럼 그 연속성에 따른 이제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네. 예,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저점을 찍고 나서 이때가 이제 그때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시장을 흔들 때 네. 예, 이렇게 자꾸만 흔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도 좀 흔들렸는데 흔들리셨나요? 네, 굳건하실 줄 알았는데요.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은 제 마우스를 보시면 이때부터 볼륨이 계속 들어오면서 연속성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위로 조금 치솟는 그 볼륨들이 이렇게 잦아진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세력들도 안 거죠.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네. 이 정도만 하실 거다. 네. 이제가 기회가 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악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지정학 리스크가 갑자기 빵 터지거나. 그렇죠. 또 예. 변수는 또 있기 마련이니까 그쵸. 항상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지만 그렇죠. 그래도 일단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 데이터 이게 MV/RV 비율이라고 해요. 이게 요즘 온체인 데이터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MV/RV 비율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할 때 뭐 삼성전자의 저점 주가 뭐 EPS 이런 거 다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 마우스 따라오시면은 자, 여기 위에 빨간 색깔, 네. 빨간 색깔 가면은 도망쳐. 네. 아래 내려가면은 들어갈까? 진짜요? 자, 그러면은 과거를 보면 빨간색 가면은 어때요? 도망쳤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파란색 가면은 어때요? 들어갔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자, 지금은 어떤가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중간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 마우스를 보시면은 자, 2024년 7월 달 저점과 지금 저점이 어때요? 좀 유사하죠. 네. 예, 물론 더 빠져야 되긴 합니다만 더 빠지면 안 될 거예요. 예, 그냥 좀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비트코인 가격이 높다라고 걱정하시는 저희 어머니도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야, 비트코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제가 항상 어머니한테 엄마 MV/RV 알아? 온체 모르면서 어머니가 도망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래라고 이제 하시는데 네. 예, 여튼 MV/RV를 보면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 아니고 그냥 고평가와 저평가의 딱 중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평가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예, 어떤 가치가 더 추가적으로 부여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 MV/RV 비율 말씀을 드렸고 적정 주가다. 그렇네요. 확실히 그렇죠.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니까 그렇죠. 이 밴드 안에서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세요. 지금의 이 가격을 보고 많이 너무 내려왔다,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것만 본다면 사실 충분히 있을 법한 가격대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은 상황이라고 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데이터도 또 긍정적인 신호를 내뿜고 또 있을까요? 가봐야죠. 네. 자, 일단 장기 보유자 움직임인데 네. 우리가 온체인상 데이터에서 정확히는 155일 초과된 물량을 장기 보유자라고 얘기해요. 자, 6개월이죠. 네. 자, 지금 일단 장기 보유자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검은 색깔의 비트코인 차트고요. 그리고 이 보라 색깔이 장기 보유자 움직임입니다. 네. 이 볼륨이 높으면 안 좋겠죠. 이 장기 보유자가 거래소로 이동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동하는 거는 엿바꿔 먹기 위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다. 네, 매도하려고 그렇죠. 온 거다. 예, 매도하려고 이동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지금 현재 움직임이 어떤가요? 없어요. 물론 그렇네요. 미미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온체인 데이터를 좀 다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저점인 거에 합의를 하고 있다. 아. 서로가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휘둘리는 거는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인 것 같고 지금 그렇죠. 장기 보유자분들은 그냥 괜찮은데 그냥 그렇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겠는데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크립토에서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서 좀 장기 보유자를 호들러라고 해요. 네. 이제 호들러가 저희를 볼 때 계속 막 호들호들 거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튼 뭐 지금 괜찮다라는 거고 다음 데이터는 채굴자들을 움직임 볼 건데 이게 주말에 좀 제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왜 지금 그러셨을까요? 보시면 채굴자들이 움직이고 나서 네.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말과 월요일에는요. 그래요. 갑자기 주말에 또 가격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있었어서 이게 네. 도대체 왜 이런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채굴자들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가는데 채굴의 난이도라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게임도 퀘스트를 하잖아요. 그쵸. 퀘스트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채굴 난이도 올라가요. 네. 레벨이. 그럼 채굴 내가 하루에 한 개 캐던 거를 레벨이 올라가면 뭐 0.2개 캐거나. 네. 자 그러면은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럼 매도를 해야 할 되겠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트럼프가 주말에 또 막 흔들었잖아요. 믹서 잡고 야 관세. 제발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해요. 아, 그래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우리가 아. 온체인상에서 그 고래들은 네. 채굴자들이에요. 아. 특히 가격이 하락할 때 약간 네. 민감한 어떤 이슈 혹은 우리가 악재로 해석할 수 있는 좀 그 불확실성에 대한 모멘텀 네. 발생이 되면 무조건 던져요. 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그랬는데 네. 지금은 괜찮아요. 자, 지금 데이터 보시면 여기 지금 그 위에 좀 빨간색 있죠?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자 여기 보시면 제 마우스 보세요. 이 점선 빨간 점선을 가면 아 위험해. 그리고 여기 이게 초록색을 가면 아 괜찮아. 네. 이겁니다. 네, 간단해요. 괜찮아 이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위험할 뻔하다가 다시 안심을 했네요. 예, 제가 주말 잠을 못 잘 뻔했어요. 아이고, 자,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네. 자 다음 데이터는 이제 거래소 평균 입금량이에요. 자 이게 볼륨이 갑자기 올라왔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전에 봤던 데이터와 좀 비교해 볼게요. 네. 채굴자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갔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금한 친구들은 네. 채굴자의 물량으로 대부분 판단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악재라고 보기에는 사실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관세 이슈 혹은 뭐 지정학 리스크 이런 이슈들이었었고 네. 그런 이슈 때문에 매도가 시장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그 범인이 누구냐? 채굴자란 거죠. 채굴자였다. 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접근해 볼까요? 과거에 그러니까 FTX나 루나 네. 그리고 뭐 정말 큰 지정학 리스크를 제외하면요. 네. 제외하면은 채굴자가 시장에 매도해서 시즌이 끝난 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상승 사이클에서 네. 채굴자가 매도해서 시장이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타날 수 그렇죠. 있지만 추세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렇죠.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지표입니다. 자, 빠르게 만나볼까요? 그렇죠. 지금 보는 거는 이제 거래소 순 입출금입니다. 매수랑 매도가 싸워서 누가 이겼니 이거예요. 자, 거래소에 비트코인 많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자, 그럼 출금 많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될 때, 저점이 형성될 때요. 3월 달만 보면은 출금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근데 볼륨이 하나 빡 올라왔어요. 네. 매로 나왔네요. 자, 이게 아까 뭐다? 채굴자 물량. 채굴자 물량이다. 자, 채굴자 물량을 제외하면 지금 어때요?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온체인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코인 뭐라고요? 항해사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 항해사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아직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대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